측면에서 경찰이 내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변호사님, 현행법상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운영자의 경우에는 일단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폭법에 보면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공익상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까지 전례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전례가 없다고 해가지고는 계속 공개를 안 하면은 전례라는 거는 처음에 만드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는 거는 뭐 어떤 큰 반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운영자 말고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음란물 이런 소지죄라든지 유포죄로 처벌은 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의 지금 10만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를 하는 거는 사실 실효성도 없고 이게 그다음에 무슨 뭐 소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이렇게 다소 낮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은 최소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박사라고 불리는 운영진이 잡혔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료 거래 회원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회원 규모가 뭐 10만 얘기도 있고요. 그 이상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상담센터 대표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유사한 방들, N번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방이 100개가 넘을 거다. 이렇게 이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N번방 이용자들의 통계를 보면 약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개 N번방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가입하지 않고 여러 군데 가입했기 때문에 전체 합한 수가 26만 명이라 하더라도 중복자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만은 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운영진이나 아니면 최초 이걸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한 소비자라고 하는 분들도 함께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물론 외국에 서버가 있어서 압수수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보존 기간이 다른 SNS보다 훨씬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수수색만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이걸 열 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